이제 지난 시간에 1번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잡격으로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가 되는 것이 이제 종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종격도 이렇게 순수한 종격,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격을 나눈 걸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종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종격이 있고, 진가를 나눕니다. 진종, 가종.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뭐 진종은 말 그대로 그 종격이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구성 원리대로 순수하게 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가종은 좀 이렇게 좀 섞인 거예요. 섞여서, 뭐 예전 서적 같은 경우를 보면 가종도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가 있고, 뭐 이로공명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100% 퓨어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진종보다는 가종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격의 잡격을 한번 이렇게 논해 보면 유취, 취할 수 있다. 오행 일방 수기, 오행 어느 한 기운으로 편중되게 돼 있는 거를 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불일간이 지지에 해묘미가 다 있거나, 해묘미 하면 삼합이죠, 그렇죠? 삼합이고 인묘진이 다 있거나. 근데 이제 지지는 네 글자니까 인묘진, 해묘미하고 한 글자가 남잖아요. 근데 그 한 글자가 이렇게 춘생. 그러니까 그 기운이 가불목이 이를테면 인묘월에 나면 가장 기세가 강하겠죠. 왕한 기운이 더 강할 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기운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거다. 그래서 본시 일파겁제인데, 이게 다 비겁인데,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비겁인데, 이 오행이 각기 그 목기로, 가불목 목기로 전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뭐 격을 잡아서 이를테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녹겁격이나 양인격 갖고 시작될 개연성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도 나머지 지지가 해묘미나 인묘진 이런 식으로 방합이나 삼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기세와 수기가 더 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해서 성격이 된다. 그래서 인로이 채순.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수가 인로 투출하거나 다른 기운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불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불목하고 섞이는 게 뭡니까? 섞이는 게 이를테면 금기운이거나, 그렇죠? 금기운이거나 토기운이거나 이런 것이 없이 체가 순수한 거 이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종격이라고 나온 것이, 종격이 나왔는데, 종격이라고 나온 것이 그 기세,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기세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격이 그냥 예전에 나눈 그 관법에 보면 이렇게 종강격으로 나누고, 어떻습니까? 왕격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일간 대비로 기본적인 인비 식재관인 구조를 따지다 보면 어쨌든 나를 생하는 게 인비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을 빼거나 내가 극하는 게 식재관이고, 그러니까 식재관이 아니고 인비 구조로 돼 있으면 내가 신왕하거나 신강해질 거라는 거지. 예. 근데 인성이 있고 신왕, 신강이 될 수 있는 게 인성이 이거 그냥 편의상 나눈 거예요. 나눈 걸 뿐이야. 나눈 걸 뿐인데 이거를 크게 인성으로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일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임계, 지지도, 해자, 이런 그 인성이 많아가지고 그 어떤 돼 있는 명조의 구조를 그냥 신왕명이다, 신왕격이다, 정왕격이다 얘기를 했고, 비겁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신왕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왕. 그래서 종강을 이렇게 좀 나눴어요, 편의상. 근데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강한 격이고 이것도 좀 강한 격인데, 편의상 신왕, 정왕격, 종광격으로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일방의 오행, 일방의 수기. 만약에 갑을목을 얘기를 하면 갑을목 인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겁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인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인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광격이라 그러고 비겁 위주로 있는 것을 종왕격이라 그러고. 근데 이제 차이가 있지. 차이가 아까 왕이 순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순세라는 말도 있고, 왕자희 설기한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제압을 안 되면, 극으로, 관살로 제압이 안 되면, 어때요? 그 기세를 힘을 빼주는 거야. 그죠? 그 기세에 이렇게 맞게끔 힘을 빼주는. 근데 이게 인성 위주로 되어 있는 종광격이나 비겁 위주로 있는 종왕격은 운을 쓸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운을 쓸 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갑을목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세에 왕이 순세를 하고 그 기세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기 가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기를 생하는 뭡니까? 해자, 임계, 인성운하고 또 목기를 어때요? 빼주는 뭡니까? 식상운. 이러한 운을 쓸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인비식 구조로 쓸 수가 있지. 왜? 그 기세가 어때요? 순일하게 흘러가잖아, 그렇죠? 순일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인성운으로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간이 뭐 이렇게 가불로만 이렇게 돼 있다, 가불로만 돼 있다. 이러면 여기에 식상 병정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자가 임계가 그리고 가불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고 병정까지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순세로 이렇게 설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임이 있고 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설기를 하는데 식상으로 어때요? 설기가 안 돼. 못 돼. 왜? 설기하려고 하는 식상하고 인성하고 서로 극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을 거기서 하나를 못 써요.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인비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비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고, 아니면 정이 있고, 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월두법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해자라든지 인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종관격이나 종왕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있어요. 있는데 요렇게 천간에 뭐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 투간이 됐으면 그러니까 격이 좀 높아지는 거지. 투간이 돼 있으면 천간은 재운까지 식상생재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가불가불 이게 만약에 갑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재성운인 예를 들어 무토라든지 이거는 못 써. 군겁쟁제가 돼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미묘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비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이러한 종황격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 격을 잡는 내격이나 예를 들어서 정격으로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안 잡히니까 왕위 순세, 왕자 희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비식 오늘 이렇게 쓰는데 천간에 자리 잡은 글자의 구성 배치에 따라 가지고 재운까지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비운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식상운까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정리되시죠? 이거 구분이 그냥만 보면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근데 구조에 따라서 그냥 물론 뭐 천간이 가불로만 천간 일격이라고도 하죠. 인비로 섞여 있으면 인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식상이 투간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을정 갑 병이라든지 아니 저기 이렇게 정갑 예를 들어서 병을이라든지 이렇게 또 투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는 다 임묘진이나 이런 걸로 될 수가 있고 구성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식상하고 어떻다? 재까지도 쓸 수가 있다. 여기 미묘한 미세한 차이인데 운을 하나를 더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외격이기 때문에 잡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정격 잡는 운 쓰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사주의 체가 이렇게 순수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해하고 을묘, 을미, 이모 이게 이제 오상공명이 바로 이것인데 운이 역시 희, 인수, 비겁지양 이게 첫 번째예요. 인수, 비겁지양 그리고 재식, 역길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재식, 역길 재운과 식상운이 이건 아주 외격은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 운이 기본적으로 인비는 좋다. 그리고 관살은 안 좋다. 관살은 아웃이에요. 왜? 관살은 쇠자충세 왕신발이야. 천간, 쇠자충세 하나가 날라 들어와가지고 갑갑갑이 다 있는 거를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관살운은 무조건 아웃, 인비운은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 식상운이 있고 재성운은 천간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지운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지 식상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연결고리가 있으면 좀 쓴다 이거지. 지지로도 어차피 이게 설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 비겁지향은 좋고 그리고 이게 여기 재식 역길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일간 빼고 세 자리 중에 식상이 투간이 됐을 때, 식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때 그쵸? 길하다 이거고 관살은 안 좋다. 그래서 종강격, 정황격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인묘진이나 해묘미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월지를 이걸 이제 해묘미 만약에 저희 같으면 해묘미 인월이라 그래. 해묘미 인월. 해묘미도 삼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 보면 인묘월이잖아요, 그렇죠? 인묘월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지의 삼합이나 방합으로 엮여 있을 때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인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종격이고 종황격이나 종강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월지가 해묘미나 해묘미 인월이거나 지지에 해묘미 삼합이 있거나 인묘진 방합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격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그 서공승이 연회자평에다가 연회자평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갑을일주 같으면 그거를 곡직격, 곡직인수격, 병정화 같으면 염상격, 그리고 무기토 같으면 가색격, 그리고 병신금 같으면 종혁격, 그리고 임계수 같으면 윤학격이라고 어때요? 별도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종격, 종왕격, 종강격 중에서도 기세가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격의 급이 어떻다?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별도로 그거를 구성을 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꼭 인묘지나 사오미가 아니어도 전체 기세에 따라 가지고 같은 기운으로 뭉쳐 있으면 종강격이나 종왕격이 되죠. 그걸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오상공 명조 같이 이렇게 보면 자 보시죠. 그러니까 계묘, 그러니까 묘월에 2월이죠. 묘월에 을목이란 말이에요. 을목,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가 내격으로 정격으로 해서 보려고 하면 그냥 녹겁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녹겁격인데 위에 뜬 게 식재관이 없어. 관살이든지, 그렇죠? 없고 그냥 인성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성만. 인성만 있고 기본적으로 해묘미 묘월에 태어나서 인성이 있고 지지에 뭐가 있습니까?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해묘미 삼합.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있고 요거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시지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식신 역할을 하죠. 그렇죠? 식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단 격이 해묘미 삼합이 있고 인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격을 특기 이름 붙여가지고 곡직, 그렇죠? 곡직. 그러니까 곡은 을이고 직은 갑이에요, 사실은. 형태가. 갑을의 형태, 운동성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따가지고 이거를 그 인수격이라고 한 거지. 인수격이라고 하는 게 봄의 기운이니까 어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인수격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식상을 쓰니까 수명이 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다 기르는 기운이니까, 학자라든지, 이런 그 교육계나 이런 쪽에 많을 수가 있고, 꼭 예를 들어서, 재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와 명예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격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신앙하니까 재관을 쓴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기운에 그대로, 그대로 순행을 해서 인비식을 쓰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이거 해묘미에서 목구가 하는 맛도 있지만, 천간에 인계가, 인수가 이렇게 인성이 떠 있잖아요. 그죠? 인성이 떠 있기 때문에 식상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식상을. 네, 그죠? 그러니까 지지로 오는 사오오는 식상오는 쓸 수가 있는데, 천간으로 오는 식상오는 왜? 그러니까 천간으로 갑, 을, 임, 개는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병정이 오거나 하면 병정에 그 인성하고 이렇게 마찰이 좀 생기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 쓰기 어렵고 당연히 관사라고 재운도 뭐 많진 않지만 공급쟁지에 될 확률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격이 곡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런 해자축 같은 운 같은 경우는 참 좋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요런 운. 그런데 여기에 경신운이나 이런 천간에 여기부터는 요런 운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어렵고 요 술운은 쓸 수가 있죠. 술은 오술도 있고 술묘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지의 재성이긴 하지만 지지 식재로 연결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격의 요인이 이런 그 종강격, 종왕격,
보편적으로 따지고 삼합이나 방합이 있으면 더 격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운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비운하고 인비운 O, 그 다음에 관살운 X, 그리고 나머지 식상운은 천간하고 지지의 구성 여하에 따라 가지고 운의 향배나 희기를 조금씩 더 가감을 하면 된다 이거죠. 가감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곡직인수격이다. 곡직인수격이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자리에 이제 시두법상 그렇게 올 수는 없겠지만, 여기가 인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묘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해묘미나 그렇죠? 인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방합, 삼합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식상 하나씩은 더 있는 거는 좋아요. 운의 그 연결, 접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격 중에서 기본적으로 종격 중에서도 이렇게 곡직, 인수격 이런 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아까 오상궁하고 다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별칭이 있어요. 별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칭으로 이렇게 이제 종강격, 종황격을 전황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전황격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책 보시다 보면, 천간 일기격하고는 달라요. 천원 일기격하고는 다르고, 일행 득기격이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종강격, 종격, 종강격, 종황격. 그러니까 종격은 이거 말고도 종제격, 종관살격, 여러 가지 이제 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황, 종강, 전황격, 일행, 득기격, 이거는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오상궁 같은 경우는, 지지에 오화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해묘, 그쵸? 해묘, 삼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묘, 방합, 삼합의 기운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능이 어떻다? 능이 곡직격, 곡직인수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의 토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죠. 해묘미도 토니까. 근데 반드시 없어야 될 건 뭐가 없어야 된다? 경신금, 신유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체전 전체지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기운이 상반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임계운을 쓰는 거죠. 여기도 아까 을묘니까 대운은 똑같네요. 이런 대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런 대운. 여기도 뭐 술대운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신대운 이런 거 쓰기는 조금 여의치 않을 수가 있죠.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곡직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천간에 아까 여기도 그렇고 임계가 있어가지고 식상을 쓰기가 좀 마땅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갑인의 정묘의 갑진의 병인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도 이게 해묘미 인월이고, 월지가 해묘미 인월이고, 어떻습니까? 지지에 임묘진 방합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병정이 식상으로 떴어요. 식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훨씬 더 운을 쓸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좀 넓죠, 그렇죠? 레인지가 넓어요. 대신에 여기는 천간에 임계는 쓰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임계는 지지 해제는